안녕하세요. 세일학원의 우승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고전 시가가 4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빠졌던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을 인강으로 했던 것이고, 이제는 고전 시가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간민가라든지 만원사라든지 어려운 직장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할 건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문법 요소를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국제쌤, 그죠? 두 분이 서로 나눠서 할 건데, 저는 의문과 품사편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의문의 기본 개념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의문의 기본 개념은 수능에 잘 안 나오잖아요. 의문에 나오는 것은 의문 변동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택지에 나온 개념들 중에 의문 변동을 물어볼 때 개념을 혼동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말인데? 낯선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여기 의문 변동에 예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서 해서 약간 혼동되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문법 체크와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교과서의 개념과 용어를 따라가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용어를 가르치고 여기서는 또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평파해문 같은 거 언제 들어갔겠습니까? 몇몇 학교가 평파해문을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 평파해문을 가르쳤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평파해문의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은 여기서 평파해문이라는 내용으로 듣고 있죠. 그게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EBS 수능 특강에 나온 개념들을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변동이나 의문 체계에 대한 다른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저한테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죠. 합시다. 의문의 이해부터 하죠. 의문은 다 아다시피 의문은 무엇을 구별하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의미가 참 상징적인 좀 심오한 개념인데, 의미를 구별하는 구분하는 소리의 뭐라고요? 최소 단위야. 바로 되시죠?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음운입니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이루어져 있죠? 운소를 따른 말은 뭐라고 해요? 분절음운이라고 불러요. 분절음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머릿속에서 이 부분은 자음이 이것이야, 이 부분은 모음이 이것이야 라고 머릿속에서 구분된다는 뜻이죠. 분절,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도 발음적으로도 구분 경계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발음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운소는 비분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도 발생하죠.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의미가 우리가 이런 사전에서 딱 정의한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의미는 뜻의 차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이네? 그게 구체로 어떤 뜻, 어떤 지시적 의미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얘는 별개의 말이야 라고 인식되는 게 의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형태소 가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거든요. 이것은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발음에 대한 얘기겠지. 우리는 발음을 살피는 거예요. 품사부터는 발음 요소가 아니라 문법 요소죠. 그죠? 여기는 발음 요소예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음소, 운소 합해서 음운이라고 불러요. 자, 음소는 뭐가 있죠? 자음과 또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있고요. 여기에 옛날에는 바음모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책에는 이 수능 특강에는 바음모음이 같이 따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비분절음은 다 알다시피 소리의 높낮이, 우리 높낮이가 별로 없죠. 다음에 소리의 기, 장단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의미를 구별해 주죠. 자, 너는 저 깊은 구를 어떻게 빠져나가냐 할 때 굴은 뭐예요? 소리가 길어요, 짧아요? 소리가 길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겨울에는 굴이 참 짱이죠? 굴국밥. 맛있는 굴국밥은 짧게 발음합니다. 이런 것의 차이가 문자로는 기록되지 않고 그것을 꼭 어디까지가 이거야라 머릿속에 개념 안 잡혀있지만 우리가 모국어 체계 내에서 이 정도의 길이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연습되고 습관화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구분해줘요. 이게 음소와 운소의 개념입니다. 의미를 구별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부릅니다. 의문은 음소, 운소라고 불러요. 자, 이 자음은 좀 이따 할 건데 자음은 다 알다시피 닷소리라 부르기도 하죠. 닿아서 나는 소리라 부르기도 하고요. 뭐? 장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염이라는 것은 소리가 성대에서 울려서 음파를 내보낼 때 이것들이 혀나 이나 혹은 뭐 입천장한테 충돌하거나 꺾여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장애를 입고 나는 소리라는 뜻이고요. 모음은 비장애음. 알았죠? 요 성대에 나는 소리가 그대로 목을 통과할 때 요 좁히거나 넓히거나 혹은 뭐에서 혀 위치를 살짝 바꿔서 빠져나가는 뭐 통로를 조절함으로써 일어나는 소리가 모음이에요. 반모음은 말은 반모음 얘는 발음의 성질상, 발음의 특성상 모음을 닮아 있습니다. 모음 계열이죠. 그렇지만 뭐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서 뭘 성질을 갖고 있죠? 자음과 공통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된 음절을 불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음절의 개념이 나오죠. 음절이 뭐예요? 발음의 기본 단위죠. 우리는 발음의 기본 단위로 발음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발음이 불가한 것들은 음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가령 기역은 자음이에요. 얘를 기역이라 합니다. 이 기역이 얘의 발음은 아니죠. 얘는 이름이에요. 원래 문자에서 어떻게 쓸까를 예를 들어줄 때 그 예시로 초성에서는 이렇게 쓰고 종소에서 이렇게 써 라고 쓴 것이 이름이 된 거죠. 기역입니다. 기역. 얘는 이름이에요. 얘는 발음할 수 있나요? 없죠. 모음이 붙어 발음이 돼요. 기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음이 붙으면 가,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이런 거다. 하지만 모음은 뭐예요? 가령 R을 할까? 얘는 발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얘나 발음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빈자리거든요. 빈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모음은 음절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반모음이나 반모음 오, 우, 그죠? 반모음 오나 우는 음절을 구성하지 않아요. 얘는 이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예요. 이랑 약간 달라요. 알았죠?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음절을 구성할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반모음은 자음의 성질과 모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음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얘는 주로 이중모음에 쓰이죠?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 그리고 비분절 음운이 말고 반모음까지 설명했습니다. 비분절 음은 알죠? 눈 이런 거 나오고 길게 내리는 눈은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길게 발음은 아니고 우리의 눈은 인체에 관계된 건 약간 짧게 발음한 거 아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 거 국어의 음운체계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음운은 자 우리가 다루는 음소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음향, 음성, 음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향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이란 뜻이에요.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다 음향이에요. 음향 효과라고 부르잖아. 음성은 어디에서? 사람의 뭐에서, 목에서 나는 발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성. 자, 근데 음운은 이거는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니까 되게 개념적이에요. 머릿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쌀을 사러 갈래 이 쌀과 나는 살을 사러 갈래 이 살은 발음이 약간 다르죠? 차이가 있지만 그 머릿속에서는 이거 쌍시옷을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발음입니다. 그래서 음운은 실제 발음이 아니에요. 실제 발음 뭐죠? 얘예요. 그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별마다 발음이 다 다르죠? 개별적인 발음이라면 얘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게 중요한 거야. 추상적인 말은 이런 발음을 사람이 되게 쌀 이런 말에 그러니까 이런 발음 정도가 쌀의 쌍시옷이야 라고 정한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우리 대략적으로 한국 민족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모국 개념 속에 잡혀있는 것들이에요. 알았죠? 우리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다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느껴져요. 알았죠? 여기봅시다. 음향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음성은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들, 음운은 뭐라고요? 실제적인 소리예요. 막 괴성 같은 건 음향으로 촉 치죠, 그죠? 소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개념적이기 때문에 개념을 어떤 민족과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의문이 다릅니다. 가령 프랑스 사람들은 쌍시옷보다 피읍과 쌍비읍과 뭐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쵸? 쟤는 파리라 발음하면서 파리로 써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의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고기란 말에서 고기 이 고기는 어떻게 발음돼요? 외국 사람 귀에는 코기로 들린대요. 얘는 유김 울림소리고 얘는 안 울림소리입니다. 달라요. 성질이 개별적인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에는 뭐예요? 그냥 같은 기억이란 음으로 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민족마다 음운의 성격이 뭐하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떤 언어에서 그것이 운이 다르고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게 바로 검증하는 거죠. 최소 대입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은 변별상이라고 합니다. 변별은 구별하는 뜻이고요. 대립은 이 대립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립은 충돌하다가 아니라 다르다의 개념이에요. 구분되는 다름을 대립이라고 했어요. 음성적으로. 최소 대립상은 같은 무슨 조건에서 같은 음은 뭐에서 조건에서라는 겁니다. 조건에서 적어도 하나의 뭐 다른 음운을 가질 수 있는 음운은 이걸 뭐라 불러요? 음운이라 치는 거죠. 가령 오란 모음이 있어요. 근데 고와 노는 다른 애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오라는 같은 모음 환경 속에서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르게 인식되네. 차이가 있네. 라고 딱 하나가 구분되지. 다른 건 검증할 필요 없어. 얘 하나만 딱 구분되면 최소 한 개만 있으면 기역과 니은은 서로 뭐하다? 음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립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음운을 검증하는 과정은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항상 중요한 것은 음운 환경이 똑같아야 돼요. 자, 말이 있고요. 갈이 있어요. 얘는 최소 대입상을 이루고 있죠? 똑같은 환경인데 얘와 얘와 다르잖아. 그래서 미음과 기역은 최소 대입상을 가지는 음운 관계라만 해요. 알았죠? 그런데 말이 있고 골이 있어요. 얘는 아일일이고 얘는 오리을이에요. 그럼 음운 환경이 다르죠? 얘는 대입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최소 대입상을 가지고 있으면 음운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갑시다. 자음은 중요한 건 다 알죠. 자음은 우리나라 자음은 3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음이 3중 체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음의 핵심이 파열음 계열이죠. 파열음 계열은 파열음과 파찰음을 가리킵니다. 파열음은 닫았다가 터지는 소리라는 뜻이고요. 파찰은 닫았다 터질 때 마찰이 같이 이루어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음은요. 항상 뭔 계열과 파열음 계열과 이 파열음에는 파찰음과 다음에 마찰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울림소리 계열 있죠? 이게 기본적인 뭐예요? 자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말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소리가 얘랑 얘예요. 파열음의 핵심은 다르듯이 기어, 디귿, 입입니다. 이게 파열음이에요. 근데 얘가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평음이라고 그랬대요. 그죠? 된 소리는 뭐라 불러요? 경음. 거센 소리는 격음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들어봤지만 평파열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평파열음은 얘가 아닌 게, 즉 얘는 파열음인데 평음이잖아요. 얘가 아닌 게 가령 뭐 히읗 같은 거라든지 키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대표음이라고 부르죠. 다름음이 얘로 중화되는 거죠. 중화라고 우리도 합니다. 대표음으로 바뀐 현상을 평파열음으로 불러. 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발생하죠. 평파열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파열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아셨죠? 다음 자음 보시면 알겠지만 양수는 입술 소리 치조음이라 나왔습니다. 치조음 드 하지 말겠지만은요. 요 D가 혀끝 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잇몸 닿죠. 이에 닿죠. 경국에는 딱딱한 입천장 소리, 영국에는 부드러운 입천장 소리입니다. 평음, 경음, 거격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 파열음과 파찰음 계열이 3중 체계, 외국은 2중 체계죠. 외국의 특히 영어권 단어들의 자음 체계는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2중 체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말은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의 3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기억해 주시고요. 이 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만 이 자음표에서 중요한 게 뭐죠? 자음표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암기합시다. 기억, 디귿, 비읍이 가장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 파일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된 소리 만들 것이고 다음에 거센 소리 만들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된 소리 만들고 얘도 거센 소리 만들 거고 얘도 된 소리 만들고 얘도 거센 소리 만들 거예요. 근데 기억은 뭐예요? 어떤 소리예요? 연구기음이죠? 귀에 보면 알아요. 우리의 숨이 나는 곳이 위천장 안쪽입니다. 다음에 치조음. 그 소리. 이게 뭐죠? 비읍은 입술 소리예요. 이게 파일음 계열이에요. 파일음 계열이 있다면 이제 뭐가 있어요? 파일이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파찰이 있겠죠? 파찰은 이 계열이 아니죠. 다른 계열입니다. 연구계, 치조음, 다음에 입술 소리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경구계가 있겠죠. 딱딱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경구계에 뭐가 들어가요? 질, 다음에 쌍지요, 칠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마찰음이 들어가 마찰음이 들어갑니다. 마찰은 여기에 스, 쌍시옷 요것들이죠. 스, 쌍시옷 치조음 계열이요. 요 계열입니다. 요것과 이거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것이 있고요. 옆에 울림소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계 계열의 울림소리는 뭐죠? 기억이 나게 뭐로 바뀌어요? 이음이 바뀌어요. 디귿이 나게 뭐로 바뀌어요? 미으로 바뀌어요. 같은 계열이에요. 비음은 뭐로 바뀌어요? 미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언어? 비음어입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비음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표 앞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뭐가 됐어? 좋은 방법이 들어가고 얘는 좋은 뭐가 들어가요? 위치가 들어가요. 발음하는 위치라는 뜻이고요. 좋은 방법은 어떻게 성대를 울릴 것인가 알았어? 세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발음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대 울림을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위치는 뭐예요? 소리가 닿는 곳이죠. 바람이 닿는 곳이 거기서 장애가 일어나는 곳이 좋은 위치예요. 우리가 꺾거나 막거나 할 때, 터칭을 할 때 발음을 모으는, 소리를 모으는 곳이 좋은 위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비음하는 같은 좋은 위치의 것이 무슨 방법만? 좋은 방법만 바뀐 겁니다. 같은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 변하죠. 그런데 구기어마 같은 건 뭐죠? 구기어마는 디귿과 무엇이 피읍이 뭐로 바뀌니까 얘로 바뀌는 거잖아. 지읒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은 이동해요. 그래서 구기어마는 좋은 위치도 바뀌고 좋은 방법도 바뀐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 대표음이에요. 얘는 비음의 대표음이에요. 얘들도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니을은 저기 울리네요. 잠깐만요. 니을은 니을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유음어죠. 그래서 이 표 내에서 자음의 변화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른 변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니을이 뭐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음이에요? 다 구강음입니다. 근데 비강음이죠. 얘는 비강음. 울림소리 얘는 비강음.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얘들은 다 뭐예요? 구강음이에요. 나머지 자음은 다 구강음이고 얘는 뭐라고요? 비강음.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코가 막히면 발음이 안 되는 것들. 아셨죠? 이런 것들 기억해 줍니다. 됐습니까? 알았죠? 이 경국의 이야기도 나중에 국어음화가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국어음화가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중세국어 국어사에서 옛날 지읒과 이것들은 경국음이 아니었어요. 원래 혀끝 소리였죠. 이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자, 다음은 단모음, 모음 체계를 가죠. 우리말의 모음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 모음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나 혹은 위나 왜죠? 위하고 왜는 단모음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중모음을 허용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아직까지 안정화된 이중모음이 아니에요. 단모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단모음으로 바뀐 것은 뭐였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단모음의 변화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에가 먼저 바뀌고 그다음에 왜 위가 성성이 바뀌는 중이죠. 이것도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는 뭐냐면 단모음은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입술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있으면 모음이 몇 개야? 2개 발음되는 겁니다. 그걸 이중모음이라 불러요. 아셨죠? 이중모음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순모음, 원순모음, 전설모음, 호설모음 4개 있어요. 전설모음은 혀가 앞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라는 뜻이고 호설모음은 뭐예요? 혀가 뒤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건 아니에요. 살짝 앞과 살짝 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모음, 저모음 뭐 한다? 중모음이 있죠.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은 혀의 위치입니다. 높낮이에요. 그런데 혀의 높낮인데 우리가 혀를 갖다 정확히 어디 위치한지 알기 위해서 이 뭐에 입술을 벌리는 거, 입을 벌리는 크기도 중요합니다. 입술이 아래, 혀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입술을 벌리다 말, 입을 벌리다 말고 혀가 아래에 있으면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모음은 입술을 크게 벌리고 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개모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보면은 에 하잖아. 벌리고 입술이 혀가 밑에 있어요. 그다음에 혀가 밑에 있고 입을 벌립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전설모음과 호설모음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모음 체계에서 중세고시대 전설모음이 가장 중요한 건 이였습니다. 이가 거의 전설모음의 나머지나 호설모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후설에 있다가 이 같은 경우가 있죠? 얘는 호설인데 얘는 전설이야. 그러면 혀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끝나는 모음에 혀 위치를 맞추고 싶어. 왜? 그게 편하니까. 한꺼번에 해서 발음하고 끝내고 싶어 해서 이의 영향으로 다른 전설 모임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를 앞에 이랑 결합하니 이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를 이랑 가깝게 하는 방식이 뭘까요? 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 자리에 그대로 앞에 전설모음, 원수모음 자리에 뭐가 나와요? 위가 오죠. 위는 어디에? 우에다 뭘 붙이는 거야? 반모음 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전설모음 이가 반모음의 영향으로 그죠?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모음 체계고요. 이중모음 체계는 기본적으로 반모음이 붙어요. 알았죠? 반모음 2와 5 계열이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생기는 게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계열과 5 계열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2계열과 5 계열이 있습니다. 이 계열들이 반모음이 이것들이 다른 모음을 결합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음운변에 잘 나오는 게 있죠? 이중모음은 2계열 이중모음 알죠? 야, 여, 요, 유예요. 얘는 이 플러스 아가 아니라 반모음 이와 아의 결합이 이가 앞에 오는 거예요. 얘가 이 선행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반모음 이가 선행한 이중모음이죠. 중요합니다. 이가 앞에 오면은 니은 첨가 현상이나 혹은 구비음화 같은 영향을 줘요. 또 중요한 거라니까. 이중모음 야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라든지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성대에 나온 소리가 그냥 통과된 소리인데 다만 좁히거나 혹은 혀를 갖다 뭐해서 조절해줘서 장애를 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단모음도 10개인데 이 단모음 중에 2가 다른 단모음과 결합하여서 이중모음 야계를 만들고 5가 다른 이중모음과 단모음과 결합해서 와, 왜, 워, 왜 이 따위들의 그죠? 이중모음을 만난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얘기했죠? 왜 위의 발음은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단모음으로 정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허용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음운에 대한 가장 기본적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살펴본 음운에 대한 가장 기본적 개념은요 EBS를 참고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사실은 해야 될 게 몇 개 더가 있어요. 변이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변이음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변이음은 다 알죠? 아까 얘기한 고기가 변이음이에요. 변이음은 음운이 되지 못하지만 그죠? 음운이 되지 못하지만 분명히 발음의 차이가 있는 걸 변이음이라고 불러요. 음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걸 의미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기 같은 경우죠. K와 G예요. 이 두 개의 발음은 우리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발음이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귀를 섬세하게 가다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의미를 구별하지 않지만 음성의 차이는 음성 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로 보여주고 막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이음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변이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음. 자음 보면은 우리의 자음 보면은 발음에 보면은 발음표 옆에 두 개씩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발음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사실은 그것도 여러 개의 표현임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음절의 개념, 최소 대립상의 개념, 다음에 음운의 성질, 음소와 운소의 개념들, 다음에 자음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가의 개념들, 자음을 말할 때 평파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 이것도 알아야지만 이 뒤에 음운 변동에서 평파음하고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평파음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국어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개념이 모자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동됩니다. 저한테 지금 오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어휘 연구를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전을 찾고 공부해서 지금 사전을 안 찾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아니 어휘를 모르는데 어휘를 추론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휘력이 딸려 있는데 그걸 추론해서 의미를 찾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오해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뭐고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을 갖는다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뭉뚱그려 보통은 대충 때려박으니까. 어휘는 섬세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천 년을 거쳐서 다듬었던 단어들에 대한 지시적 의미가 바뀌어오는 과정이겠죠. 자, 자리에 앉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고 오늘 의문 정리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의문의 변동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